2030년도에 원전 비중이 한 34%로 지금 돼 있어요. 윤 후보님 계획에. 그러면은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해서 SMR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 30기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30개 더 짓는다는 말씀 드린 적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SMR은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 짓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금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강남입니다. 그럼 강남에 짓는 거 동의하시나요 혹시? 국민의힘의 핵심 당론은 원전 활성화입니다. 원전의 위험성은 과장됐고 친환경 에너지로서 현실적으로 원전만 한 게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좋다는 원전을 국민의힘은 자기들의 정치적 아성인 서울 강남에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질문이 너무 도발적인가요? 아닙니다. 김용민이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녹색평론 고 김종철 발행인이 2010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면 광화문과 강남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공약을 내걸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보통 생산전력의 3분의 1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폐열로 처리합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울산 등 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서울에 원전을 세워서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11년 뒤 경향신문도 강남 원전을 공론화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자입니다. 프랑스에서 센강 상류물을 끌어와 노장 슈르셴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것처럼 한강물을 이용해서 수도권에 원전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원자력 연구원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정서는 현실적인 장애라며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상사고 때 사고 후 관리를 하려면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아니 국민정서, 사고 우려 이게 정말 걱정이라면 지금 원전을 이고지고 사는 분들 그 국민은 뭡니까? 그분들에겐 국민정서라는 게 없고 사고 우려가 없다는 겁니까? 뭐 세상에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남부지방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남부 동해안에 고리, 신고리, 월성원전이 있지요. 반경 30km 안에 500만 명이 삽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당 원전수 일본의 2배, 미국의 25배입니다. 그 난리가 벌어진 후쿠시마 제1원전의 22배에 달합니다. 차라리 수도권은 땅값이 비싸서 발전소를 짓게 된다면 건설비가 많이 들어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설명이 차라리 납득할 만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못 짓겠다.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전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게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리스크를 몽땅 안고 살아야 할 지역 주민하고 합의 보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경향신문 1968년 10월 4일자 보고 계신데요. 일면에 나온 내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동래에 50만 킬로와트 74년 완공 목표. 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지가 경남 동래군 장안면 고리로 내정됐다. 여기가 바로 지금 부산 기장 고리 원전이 있는 곳입니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미 한미 관계자 사이에 동래군 고리에 세우기로 합의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 주민하고 합의 본 게 아니라 미국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도 원전은 국민과의 합의 사항이 아닙니다. 밀어붙이기 일쑤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박종훈 동국대학교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남 원전은 가능한지. 교수님, 강남 원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기술만 갖고는 안 되는 지역 없어요. 원전으로부터 강남까지의 송전 비용 절감, 또 송전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 감소, 사회 갈등 비용 대폭 감소, 일자리 창출, 그리고 온배수가 배출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강 어족 자원이 풍부해지고 폐열 때문에 지역 난방 비용이 매우 절감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전기를 쓰고 있으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강남 원전은 환영할 일이다. 이런 댓글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전을 짓는 거는 문제 없는데 허가가 안 난다는 거죠. 예. 이게 원전은 아무데나 짓지는 못해요. 일부러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법상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많이 안 짓는 데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원전 중심으로부터 보통 한 1km, 그러니까 이 반경 1km니까 직경으로 하면 2km. 그 안에는 그 일반 주민이 살 수가 없고 그 정도 땅을 강남이나 이런 데서 잡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이제 그 저인구 지역이 있어야 돼요. 10km 내에서 20km 거리까지는 사람이 굉장히 밀도가 낮아야 돼요. 그런 걸 다 고려하면 서울이나 그런 경기도도 그런 정도의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거죠. 교수님,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보수 언론 때문입니다. 보수 언론은 그렇죠. 예. 체르노빌도 보고 후쿠시마도 봤는데 원전 사고는 그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전 사고율이 제로라고 그러면 뭐 강남에 지면 돼요. 네. 사고 문제만 없으면요. 예. 지역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막상 그럼 강남에 지어라 그러면 보수 언론도 서울에서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허가를 해준다고 해도 다 반대할 거예요, 서울에서. 물론 박종훈 교수는 윤석열 씨가 집권해도 원전이 증설될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기루 같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대선 후보의 5년 동안에 뭐 새로운 원전을 하나 짓거나 새로운 원전을 하나 폐기하거나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도 탈원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는 없었고, 네. 그 다음에 그 탈원전 선언을 했지만 그 거꾸로 또 해외 수출은 장려하는 이런 모순에 빠져 있었다. 이제 새로운 그 정권에서 원전에 대한 확대 정책도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 새로 한기 하나 발주할 수 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새로운 부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부지를 잡더라도 그 원전을 하나 추진하는 데는 10년 걸려요. 네. 원자력계에 대해서 약간의 희망을 줄 수는 있지만은 네. 어떤 실적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지난 5년에는 원전이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호도가 돼 있고. 그렇죠. 예, 뭐 약간 분위기가 다운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자력 연구라든가 실제 연구 개발이 오히려 늘었어요. 네. 이제 새로운 정권의 그 원전 확대라는 것이 네. 일어나기가 어렵고 수명 연장도 하나 하는데 5년 걸려요. 강남 원전, 네,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강남만 빼고 원전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남만 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야, 니네 집 앞에 원전 싫지? 딴 사람도 싫어. 자, 김종철 발행인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 구역에 투입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점잖게 나와서 성명서를 읽으며 유감을 표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주로 하청, 재하청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고농도 방사능 피폭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서 작업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자로 융해나 연료봉 폭발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작업에 매달려 있는 현장 작업자들은 최하층 노동자들입니다.